반갑습니다. 검호TV입니다. 스트레스 DSR 그 영향, 이제 2단계가 9월에 시행됩니다. 7월에 시행됐던 게 9월로 연기되었죠. 이제 시즌2라고 볼 수 있는데, 오징어 게임2는 12월에 나오는데, DSR 규제는 9월에 나오네요. 자, 한번 웃고 갑니다. 자, 7월 시행을 앞두고 간보기를 하다가, 이제 은행들의 금리 단속을 합니다. 최근에 신한은행, 우리은행이 6번과 7번의 8월에 빅스텝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이거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대출 규제를 하는데 금리를 올려서 규제를 한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서민들은 어쨌든 똑같은 아파트가 비싸지고 있는데 그 비싼 아파트에 높은 금리를 준다면 이것들을 갚아 나갈 수 있을지. 그럼 그 수익을 정부도 대출자도 아닌 은행들의 예대 마진을 최대로 끊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21년, 22년도에도 느꼈던 부분입니다. 다음 분기 뉴스는 은행 사상 최대 이익 성과급 잔치 같습니다. 자, 공급 부족이라고 88 대책을 내온 지 얼마 안 돼서 어떤가라고 보고 있지만 사실 투자자는 전무한 시장에 가깝습니다. 취득세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사실은 들어갈 수 없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보통 대출을 풀 레버리지를 하기 때문에 사실 DSR, DTI에서 걸리지 않기가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소득 대비 적당한 대출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서 월세와 집값이 폭등하고 세계 경제가 집값은 상승을 막지 못하고 있는데 한국은 그나마 분양가 상한제로 누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설사는 공사비가 감당이 불가하다. 자재비가 너무 올랐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공급이 감소되고 시장이 침체됐습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맡겼으면 좋겠는데 금리만 높인다고 대출이 주는 건 단기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벌써 살 사람은 규제 전에 다 샀습니다. 9월까지 한시적으로 2달간 이 기간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열었기 때문에 내 집 마련 수요는 점점점 증가하여 이제 만건에 해당되고 있죠. 또한 갭 투자도 꽤 됩니다. 자기가 월세를 받거나 똘똘한 한 채를 사거나 한 주택이 있더라도 1년이 지났으면 2주택을 사면서 갈아타기를 하거나 풀 레버리지를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신혼부부 생초 신생아들이 9억까지의 정책 대출을 하기 때문에 이들은 무풍지대입니다. 사실 이게 마중물로서 수요 진작과 거래 증가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규제, 비규제가 없는 이 아파트 상황에서 비아파트를 활성화한다고요? 빌라를 무주택으로 한다고? 또 1주택자라도 1빌라를 사면 특정 규모에서 비과세를 준다고 빌라를 투자용으로 사기는 쉽지 않습니다. 당장 전세를 주더라도 126%에 막히기 때문입니다. 지방 건설사의 투자 유입을 위한 마중물, 지역별 대출의 조건화 등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면입니다. 자, 이 정도 가지고 비주거 상품을 팔 수 있을까? 지방을 활성화할 수 있을까? PF 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을까는 사실 미지수입니다.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마도 박근혜 정부가 가져왔던 주택수 미포함, 거주 가능, 대출 완화, 양도세 완화를 어느 정도 해줘야 사실은 됩니다. 그리고 계약갱신 사내를 막기 위해서는 다시 이전처럼 2년제로 돌리거나 아니면 임대 수요를 맞춘 임대사업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알려진 악재는 악재가 아닐 수가 있죠. 몇 천만 원이 준다고 이 DSR이 집값에 영향을 줄까요? 과연 그것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시장은 항상 살아있고 한 번의 방향을 정하면 상승이든 하락이든 어떤 일정 기간은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공급 없는 시장성의 대책, 의문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DSR 한번 살펴볼까요? 1단계는 기본 25%에서 이제 50%입니다. 하지만 서울 수도권은 더 올려서 줄인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대출 한도를 볼까요? 만약에 지금 정부는 일정 수준은 고정금리로 바꾸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변동금리를 할 경우에 금리 인상 인하에 노출되는 위험이 증가되기 때문입니다. 상반기에 그래서 은행들은 역마진 상품인 것을 알면서도 금리를 싸게 해주는 고정금리를 특판식으로 팔았습니다. 정말 가상금리가 제로가 되거나
거의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건 사실 은행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일정 부분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에 대한 메리트를 주기 위해서 상당히 금리 차를 넓혀놨습니다. 그래서 2%대까지도 조건이 맞아진다면 했고 보통은 3% 초반까지도 나왔습니다. 3억 2,900만 원 약간 금리를 보는 것 같네요. 네, 지난달 금리가 3.29, 뭐 3.15 이랬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도가 조금 줄기는 합니다. 하지만 주기형 5년을 보면 3억 2,900만 원에서 3억 2천 그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소득 1억 원일 경우에도 6억 4,900에서 6억 4천 혼합형을 선택한다면 조금 더 줄기는 합니다. 약 3천만 원.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3천만 원, 4천만 원이 준다고 그 집을 살려고 할 때 더 오를 것 같은데 안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수요를 단기적으로는 누를 수 있고 또 9월에 대출이 변하면서 또 금리가 높아지면서 일시적인 주춤하는 것은 분명히 나올 것 같지만 아마도 이 상승세는 조금 더 추석까지는 가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상으로 거모TV가 DSL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살펴보았습니다. 좋아요, 구독에 감사드립니다.